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내년에 미국의 그 금리가 꺾인다고 하죠. 좋은 희소식이 날아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좀 더 올해보다는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제 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단 2024년 트렌드가 생성되는 근거가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피델스 개발에서 발표한 트렌드 중에서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도시마다 액티브 시니어 경제가 형성이 되어서 그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니어 경제의 확장과 성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매우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각자 이제 공생룸이라는 그러한 그 트렌드가 있는데요. 한 지붕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세대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은 각자 방을 사용한다. 일종의 쉐어하우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도시의 미혼 남녀들이 주로 선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잠자는 공간만 각자 사용을 하고 부대시설은 공유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일본의 부부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부부지만은 트윈 침대를 사용하고 잠자는 스타일이 다를 경우에도 이러한 각자 공생룸을 선호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따 새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좀 재미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새집이면 오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고요. 신축된 집을 선호하는 신혼부부들, 또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아마 이 아무따 새집을 선호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렌드는 새로운 굿즈 개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저 역시 이제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서 미래학에 관한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는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여러 학자보다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프킨을 많이 좋아하고 이 사람의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은퇴 연함댁. 은퇴한 여자와 남자 이런 개념인데, 은퇴한 액티브 시니어가 이제 사는 이런 집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기존에 거주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또 외곽 지역이나 가리지 않고 은퇴 세대가 늘어나고 액티브 시니어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의 집이 많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일종의 실버 하우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미 동호인 형태로도 등장할 수가 있겠는데, 취미 동호인, 건강 동호인,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스포츠 동호인, 다양한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서 거주하는, 또 자기가 기존에 살던 지역을 떠나서 새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주하는 그런 트렌드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60대부터는 여성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랜드파가 아니라 그랜드마, 여성이죠. 그랜드마, 이제 시니어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경제력이 받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될 것이고요. 팝업인 시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도시 전체가 이제 팝업 매장화 된다. 이런 얘기죠. 도시 전체가 팝업 매장과 전시장으로 바뀐다.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런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실상가가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백화점 통로에 있는 굿즈 판매 샵이 매출을 기여를 하고요. 또 일반 쇼핑센터에서 아이돌 포토카드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온라인 주문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피팅룸도 팝업샵으로 많이 등장할 것이다. 오프라인 팝업 공간이 온라인 매출 향상에 지원을 하는 역할, 상호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팝업 다이닝, 식사 공간이 호텔 매출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구조의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케어허브 및 메가로 컬러란 말이 있는데 초고령 사회는 케어허브를 필요로 한다. 최근에도 그 서울에 지자체가 25개 있는데 25개 지자체에 데이케어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케어 센터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가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돌봄 시장이 확대되는 현상과 맞물려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버려지는 건물이 돌봄센터로 변신할 것이다. 이런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 폐교가 실버타운으로, 골목의 단골 가게가 돌봄센터로 변신한다. 이제 이런 트렌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로 컬러는 이제 메가시티와 로컬 컬러의 합성어인데요. 정체성이 강한 지역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도시 안에서도 정체성이 강한 지역과 약한 지역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정체성을 살려서 활성화시키면 경쟁력도 좋아질 것이다. 또 지방 그렇게 되면 지방 소도시를 찾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관련된 트렌드가 내년에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돌봄 관련 건물 공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시니어에 대한 노인 인구에 대한 돌봄 관련 그런 시설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일본과 현재 비교를 해볼 때도 거의 일본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곳이 그 로컬에서 로컬 마켓의 중심으로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상권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은퇴족을 위한 기능성 부동산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스포츠 관련, 또 취미 관련, 건강 관련, 동호인 관련 이런 것들, 은퇴족을 위한 어떤 기능이 부여된 부동산들이 2024년에는 많이 등장하고 그 시장도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압축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본 영상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